여러분 지금 드시는 그 음식에 들어있는 기름이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간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치매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김종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부엌 안에 있는 그 기름이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기름, 사실은 건강을 망치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혈관과 뇌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어요. 65세 이후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간의 해독 능력도 떨어지고 혈관의 탄력성도 약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여전히 젊었을 때와 똑같은 기름을 드시고 계세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국제영양학 연구 자료와 수천 명의 노년 환자와 상담하며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기름 4가지와 반드시 써야 할 좋은 기름 4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비 수백만 원이 드는 약이나 시술 없이도 부엌 속 기름 하나만 바꾸는 것만으로 고혈압, 당뇨, 지방간, 심장병,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왜 65세 이후에는 기름에 더 조심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 간과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집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특정 성분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요. 젊을 땐 별일 없던 기름도 이제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대사 능력도 약해집니다. 잘못된 기름은 노화를 앞당기고 치매와 심장질환 위험을 키웁니다. 실제로 젊을 때는 하루 180리터의 혈액을 여과할 수 있었던 신장이 65세 이후에는 그 기능이 30% 이상 떨어지게 되죠. 이는 기름에 들어있는 각종 독성 물질과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심혈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관벽이 두꺼워집니다. 이때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이 많이 든 기름을 드시면 젊을 때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기름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버터와 마가린입니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덩어리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동맥경화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마가린은 트랜스지방의 왕으로 불리며 피해야 할 1순위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드시는 식빵에 발라 드시는 그 버터가 여러분의 혈관을 서서히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버터는 포화지방의 덩어리입니다. 포화지방이 체내에 들어가면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버터 14g만 섭취해도 심장질환 위험이 14%나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14g이면 식빵 한 조각에 바르는 양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 연구는 12만 명을 32년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로 신뢰도가 매우 높아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성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포화지방이 계속 쌓이면 혈관이 점점 좁아지게 돼요.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때가 끼는 것과 같은 원리죠. 버터의 포화지방 함량은 무려 63%에 달해요. 이는 모든 식용 기름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더 무서운 건 마가린입니다. 마가린은 트랜스지방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위험해요. 트랜스지방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인공지방으로 우리 몸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트랜스지방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예요.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을 하루 2g만 섭취해도 관상동맥 질환 위험이 23% 증가한다고 발표했어요. 마가린 한 스푼에는 약 3g의 트랜스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즉, 마가린을 조금만 드셔도 위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거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74세 박영수 어르신인데 평생 마가린을 발라 드시던 분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고 오셨는데 검사해 보니 관상동맥이 90%나 막혀 있더라고요. 응급수술을 받으시고 나서야 겨우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신 후에는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두 번째로 위험한 기름은 튀김 후 재사용한 기름입니다. 산화 부산물이 쌓여 위장 장애와 혈관 염증을 유발합니다. 아까워서 쓰다가는 병원비로 더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튀김하고 남은 기름을 아까워서 다시 쓰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기름을 고온에서 가열하면 산화가 진행됩니다. 특히 반복해서 가열하면 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돼요. 이 물질은 간에 직접적인 독성을 나타내고 위장 점막을 손상시킵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를 보면 기름을 3번 이상 재사용할 경우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농도가 무려 5배나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또한 과산화지질이라는 혈관 독성 물질도 급격히 늘어납니다. 과산화지질은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촉진시키는 주범이에요. 스페인 바스크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유를 180도에서 8시간 가열했을 때 4-히드록시노네날이라는 독성 물질이 무려 20배나 증가했다고 해요. 이 물질은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의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독성 물질들이 체내에 축적되기 쉬워요. 젊을 때는 간에서 이런 독성 물질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죠. 결국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이는 혈관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재사용 기름의 또 다른 문제는 발연점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기름이 산화되면서 발연점이 떨어져 더 낮은 온도에서도 연기가 나고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튀김이나 볶음 요리를 할 때 기름에서 연기가 난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독성 물질을 흡입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위험한 기름은 팜유입니다. 잘 모를 수 있겠지만 믹스커피에 들어가는 그 하얀 프림 안에 들어있는 기름이 바로 팜유입니다. 이 기름, 혈관을 막고 간에 기름기 돌게 만드는 위험한 기름입니다. 팜유라고 하면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 정말 흔해요. 믹스커피에 들어가는 하얀 프림, 과자, 라면, 빵,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 가공식품에 거의 다 들어있어요. 심지어 화장품과 세제에도 사용될 정도로 용도가 다양한 기름이죠. 가공식품에 흔히 쓰이며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비만과 당뇨를 악화시킵니다. 보이지 않게 들어있어 더 무서운 기름입니다. 팜유의 가장 큰 문제는 포화지방 함량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팜유는 약 50%가 포화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는 버터와 비슷한 수준이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대량으로 섭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팜유 섭취량은 하루 15g 정도인데 이는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3배에 달해요. 유럽식품안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팜유를 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가공할 때 몸에 해로운 독성 물질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물질은 신장과 간을 직접적으로 지치게 만들고 손상시킬 수 있으며 또 다른 독성 성분은 우리 몸의 유전자를 해쳐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독성 물질들은 특히 노년층에게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떨어져 젊을 때는 버텨내던 작은 독소도 몸에 쉽게 쌓여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동물 실험을 했는데
이 독성 물질을 오래 먹은 쥐에게서 신장암 발생률이 크게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동물 실험 결과를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주의해야 할 수준의 위험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분 중에 70세 김철수 어르신이 계셨는데 매일 아침 믹스커피를 3잔씩 드시던 분이었어요. 점심에도 라면이나 과자를 자주 드셨고요. 어느 날부터 소변색이 진해지고 몸이 붓기 시작했는데 검사해 보니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었어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의 2배가 넘었죠. 더 자세히 식습관을 조사해 보니 하루 팜유 섭취량이 무려 40g을 넘었어요. 믹스커피 프림에서 15g, 과자와 빵에서 20g, 라면에서 5g 정도였죠. 팜유가 들어간 모든 식품을 끊고 나서야 6개월 만에 신장 기능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팜유는 또한 간의 지방을 축적시키는 성질이 강해요. 65세 이후에는 간의 지방 대사 능력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팜유까지 섭취하면 지방간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지방간은 간경화와 간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죠. 특히 팜유의 팔미틴산은 간세포에 염증을 일으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요. 더욱이 팜유는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말레이시아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팜유를 4주간 섭취한 그룹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23% 증가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는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직접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또한 팜유는 혈소판 응집을 촉진시켜 혈전 생성 위험도 높여요. 가공식품을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팜유, 팜올레인, 팜스테아린, 팜커넬류 등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과자, 빵, 라면, 커피 프림, 아이스크림, 초콜릿에는 거의 대부분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일부 마요네즈와 드레싱에도 들어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네 번째로 위험한 기름은 시판되는 정제 식용유입니다. 대두유, 옥수수유,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가열 정제 과정에서 영양이 사라지고 오메가6 과다로 염증을 일으킵니다. 흔하지만 노년층에게 특히 해로운 기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기름들을 건강한 식물성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정제 식용유들은 제조 과정에서 고온과 화학 용매를 사용합니다. 먼저 핵산이라는 석유계 용매로 기름을 추출해요. 핵산은 신경독성이 있는 물질로 장기간 노출되면 말초 신경계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물론 최종 제품에서는 대부분 제거되지만 미량이라도 잔류할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는 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정제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기름의 영양소는 대부분 파괴되고 트랜스 지방과 산화 부산물들이 생성됩니다. 특히 오메가6 지방산의 과다 섭취가 문제예요. 현대인들은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20대 1 정도로 심각하게 불균형해져 있어요. 이상적인 비율은 4대 1 정도인데 말이죠. 오메가6가 과다하면 아라키돈산이라는 염증 물질이 과다 생성되어 만성 염증이 발생하고 이는 혈관 손상과 동맥경화로 이어집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 발표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보면 정제 식용유를 많이 섭취하는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2% 높게 나타났어요. 이 연구는 15만 명을 30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로 정제유와 심혈관 질환의 연관성을 명확히 보여주었죠.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그 위험도가 더욱 높아져서 47%까지 증가했어요.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는 69세 박미숙 여사님이 계셨는데 건강을 위해 동물성 기름 대신 카놀라유만 사용하신 분이었어요. 하루에 요리할 때만 30ml 정도 사용하셨는데 혈액 검사를 해보니 염증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어요. CRP 수치가 정상의 5배나 높았죠. 인터루킨-6라는 염증 지표도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 있었어요.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 여사님이 사용하신 카놀라유의 오메가6 함량이 무려 20%나 되었어요. 하루 30ml면 6g의 오메가6를 섭취하는 셈이었죠. 여기에 다른 음식에서 섭취하는 오메가6까지 합치면 하루 15g 이상이었어요.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3배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기름을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로 바꾸신 후 6개월 만에 염증 수치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CRP 수치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관절염 증상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염증이 줄어들면서 혈압도 자연스럽게 안정되었고요. 또한 이런 정제유들은 가열할 때 더욱 위험해져요. 발연점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조리 과정에서 쉽게 산화되고 독성 물질을 생성합니다. 특히 볶음이나 튀김 요리에 사용하면 아크롤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같은 발암물질들이 대량으로 생성돼요. 이런 물질들은 기관지와 폐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며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 위험도 높아집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카놀라유를 180도에서 20분간 가열했을 때 아크롤레인 농도가 무려 50배나 증가했다고 해요. 아크롤레인은 눈과 코를 자극하는 매운 냄새로 유명한데 이 냄새가 나는 순간 이미 독성 물질이 생성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런 기름들의 또 다른 문제는 항산화 성분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천연 상태의 기름에는 비타민 E, 폴리페놀, 카로티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한데 정제 과정에서 모두 제거되어 버려요. 그래서 체내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기 쉽죠. 산화 스트레스는 세포 손상과 노화를 촉진시키고 각종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영국 런던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정제 식용유를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의 텔로미어 길이가 현저히 짧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텔로미어는 세포 노화의 지표인데 길이가 짧을수록 생물학적 나이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즉, 정제유를 많이 드시면 실제 나이보다 빨리 늙는다는 뜻이에요. 또한 정제유는 장내 미생물에도 악영향을 미쳐요. 오메가6 과다 섭취는 유익한 장내 세균을 감소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세균을 증가시킵니다. 장 건강이 나빠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 취약해져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자연적으로 감소하는데 여기에 정제유까지 섭취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됩니다. 이제 어떤 조리법이 기름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름 자체가 나쁜 것도 문제지만 조리 방법에 따라서 좋은 기름도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고온 조리, 반복 가열, 튀김 전 부침 같은 요리는 기름을 독으로 만듭니다. 특히 제사용 기름은 발암물질까지 생기니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조리법은 고온에서 오래 가열하는 것입니다. 튀김, 전, 부침개처럼 180도 이상의 고온에서 조리하면 어떤 기름이든 산화가 급속히 진행됩니다. 특히 올리브유처럼 발연점이 낮은 기름을 고온 조리에 사용하면 오히려 독성 물질이 생성될 수 있어요.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유를 200도에서 30분간 가열했을 때 알데하이드류 독성 물질이 무려 10배나 증가했다고 해요. 이런 물질들은 DNA 손상을 일으키고 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름을 반복해서 가열하는 것입니다. 한 번 가열한 기름을 식혔다가 다시 가열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기름의 분자 구조가 변하면서 트랜스 지방과 과산화 지질이 생성됩니다. 중국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웍 기름이나 치킨집의 튀김 기름이 대표적인 예죠. 일본 도쿄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기름을 5번 반복 가열했을 때 과산화 지질 농도가 초기에 20배까지 증가했다고 나와 있어요. 과산화 지질은 혈관벽을 직접 손상시키고 동맥경화를 촉진시키는 주범입니다. 세 번째는 기름을 오래 보관하는 것입니다. 기름은 빛과 공기, 열에 노출되면 서서히 산화됩니다. 특히 개봉한 기름을 6개월 이상 사용하면 과산화 물가가 급격히 증가해요.
산패한 기름은 비린내나 쿰쿰한 냄새가 나는데 이런 기름을 사용하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독일 베를린 대학에서 실시한 실험에서는 개봉 후 1년간 상온에 보관한 기름에서 벤조피렌 농도가 무려 15배나 증가했다고 발표했어요. 벤조피렌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이런 위험한 조리법들은 65세 이후에 더욱 치명적입니다. 젊을 때는 간과 신장에서 독성 물질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따라서 기름 선택뿐만 아니라 조리법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그럼 이제 반대로 노년기에 꼭 드셔야 할 좋은 기름 4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들기름, 아보카도 오일, 코코넛 오일은 혈관을 지키고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많이 먹을 필요 없이 적게 신선하게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좋은 기름은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지중해 지역 사람들의 장수 비결로 유명하죠. 특히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는 화학적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순수한 올리브 착즙액이에요. 여기에는 올레산이라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무려 70%나 들어있어요. 올레산은 LDL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은 높이는 이중의 효과가 있습니다. 스페인 나바라 대학에서 실시한 이 연구는 정말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어요. 7,447명을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를 매일 50ml씩 섭취한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0%나 감소했다고 해요. 더욱 놀라운 건 뇌졸중 예방 효과예요. 프랑스 보르도 대학에서 65세 이상 7,625명을 5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를 많이 섭취한 그룹의 뇌졸중 발생률이 41%나 낮았다고 발표했어요. 이는 어떤 약물보다도 뛰어난 효과죠.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에는 올레오칸탈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이부프로펜과 같은 항염 효과가 있는데 자연 상태에서 나오는 천연 소염제라고 할 수 있어요. 만성 염증은 노화와 각종 질병의 주범인데 올레오칸탈이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해 주는 거죠. 제가 진료한 환자분 중에 73세 이영희 여사님이 계셨는데 10년 전부터 매일 아침 빈속에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한 큰술씩 드시던 분이었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73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혈관 나이가 젊었어요. 총 콜레스테롤 180, HDL 콜레스테롤 65, 중성지방 90으로 30대 수준이었죠. 올리브유를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엑스트라버진인지 확인하세요. 그냥 올리브유나 퓨어 올리브유는 정제 과정을 거친 것이라 효과가 떨어져요. 또한 어두운 유리병에 담긴 것을 선택하시고 개봉 후에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셔야 해요. 두 번째 좋은 기름은 들기름입니다. 들깨에서 추출한 들기름은 우리나라 전통 기름으로 오메가3 지방산이 무려 60%나 들어있어요. 이는 모든 식용유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오메가3는 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필수적인 지방산이에요. 특히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가 풍부한데 이 성분은 체내에서 DHA와 EPA로 변환됩니다. DHA는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일본 도쿄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들기름을 매일 섭취한 그룹에서 인지 기능 저하가 43%나 감소했다고 해요. 또한 들기름의 오메가3는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시켜요. 혈관 내피는 혈관의 가장 안쪽 벽으로 여기가 건강해야 혈전이 생기지 않고 혈압도 안정됩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의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평균 7년 젊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는 68세 강수진 어르신이 계셨는데 경미한 치매 초기 증상이 있던 분이었어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셨죠.
매일 들기름 한 큰술씩 드시게 했는데 6개월 후 인지 기능 검사에서 놀라운 개선을 보였어요. MMSE 점수가 24점에서 28점으로 올라갔고 일상생활도 훨씬 활기차게 하시게 되었어요. 들기름은 산화되기 쉬우니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개봉 후에는 3개월 이내에 드시셔야 해요. 또한 가열하지 마시고 생으로 드시거나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나물 무칠 때나 국의 마지막에 한 방울 떨어뜨려 드시면 좋아요. 세 번째 좋은 기름은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아보카도 오일은 최근 서구에서 슈퍼푸드로 각광받고 있는 기름이에요. 올리브유와 마찬가지로 단일 불포 하지방산이 풍부하지만 발연점이 271도로 매우 높아서 가열 조리에도 안전해요. 아보카도 오일에는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루테인은 눈 건강에 필수적인 성분으로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루테인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의 황반 변성 발생률이 57%나 낮았다고 해요. 또한 아보카도 오일은 비타민 E가 풍부해서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비타민 E는 세포막을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해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아보카도 오일을 섭취한 그룹에서 카로티노이드 흡수가 무려 15배나 증가했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는 71세 최병철 어르신이 계셨는데 황반변성 초기 진단을 받으신 분이었어요. 시야가 흐려지고 글자가 잘 안 보인다고 하셨죠. 매일 아보카도 오일로 샐러드를 드시게 했는데 1년 후 안과 검사에서 황반변성 진행이 현저히 늦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랄 정도였죠. 아보카도 오일은 또한 다른 지용성 비타민들의 흡수도 도와줘요. 비타민 A, D, E, K 같은 비타민들은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가 잘 되는데 아보카도 오일이 이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죠. 특히 샐러드에 아보카도 오일을 뿌려 드시면 채소의 영양소 흡수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아보카도 오일과 함께 채소를 섭취한 그룹에서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무려 12배, 리코펜 흡수율이 4배나 증가했다고 발표했어요. 이는 노년기 영양 흡수 개선에 정말 중요한 효과죠. 네 번째 좋은 기름은 코코넛 오일입니다. 코코넛 오일은 포화지방이 많아서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코코넛 오일의 포화지방은 중세지방산이라는 특별한 형태로 일반적인 포화지방과는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중세지방산은 분자 크기가 작아서 소화가 빠르고 간에서 바로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장세지방산처럼 지방으로 축적되지 않고 바로 연소되어 버리죠. 또한 라우르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는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어요. 필리핀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코코넛 오일을 매일 30ml씩 섭취한 그룹에서 복부 지방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해요. 특히 내장 지방 감소 효과가 뛰어났는데 65세 이후 복부 비만은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니까 정말 중요한 효과죠. 또한 코코넛 오일은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중세지방산이 간에서 케톤체로 변환되는데 이 케톤체는 뇌의 대체 에너지원 역할을 해요. 특히 치매나 인지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미국 메이어 클리닉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는 코코넛 오일 섭취 후 기억력과 집중력이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진료한 환자분 중에는 69세 정민호 어르신이 계셨는데 경미한 인지 기능 저하로 고민이 많으셨어요. 매일 아침 코코넛 오일 한 큰술을 커피에 넣어 드시게 했는데 3개월 후 인지 기능 검사에서 상당한 개선을 보였어요. 특히 단기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죠. 코코넛 오일에 들어있는 라우르산은 모유에도 들어있는 성분으로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돼요. 인도 케랄라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라우르산이 바이러스와 세균의 세포막을 파괴해서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좋은 기름과 나쁜 기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사용 기름은 무조건 피하세요. 아무리 비싼 올리브유라도 한번 가열해서 사용한 기름은 절대 다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가열 과정에서 생긴 산화 부산물들이 두 번째 가열 때 더욱 독성이 강해져요. 특히 튀김 기름은 한번 사용 후 바로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는 67세 김영수 어르신이 계셨는데 평생 기름을 아껴 쓰시던 분이었어요. 올리브유도 서너 번 재사용하시다가 심한 폭통과 소화불량에 시달리게 되셨죠. 검사해 보니 위염과 함께 간 수치도 높아져 있었어요. 기름 사용 습관을 바꾸신 후에는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기름을 2번만 재사용해도 알데하이드 농도가 무려 8배나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독성 물질들은 65세 이후 약해진 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둘째, 정제 가공 기름보다 천연 기름을 선택하세요. 화학적 정제 과정을 거친 기름들은 영양소가 파괴되고 독성 물질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냉압착 들기름, 무정제 코코넛 오일처럼 자연 상태에 가까운 기름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름을 구매하실 때는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냉압착, 무정제, 엑스트라버진 같은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고 제조일자도 확인해서 가능한 한 신선한 것을 구매하세요. 특히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이면 더욱 좋아요. 스위스 취리히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냉압착 기름과 화학 정제 기름의 항산화 성분 차이가 무려 15배에 달한다고 해요. 항산화 성분은 노화 방지와 질병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니까 천연 기름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셋째, 기름은 소량으로 생으로 신선하게 드세요.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과다 섭취하면 칼로리 과잉으로 이어져요. 하루 적정 섭취량은 올리브유나 들기름 기준으로 한 큰술, 약 15ml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가능한 한 생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나물에 들기름을 넣거나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뿌리거나 완성된 요리의 마지막에 한 방울 떨어뜨리는 식으로 사용하세요. 고온 조리가 필요할 때는 발연점이 높은 아보카도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름은 개봉 후 공기와 빛에 노출되면 빠르게 산화됩니다. 특히 들기름은 산화가 빠르니 냉장 보관하시고 개봉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하세요. 올리브유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고 6개월 이내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유를 직사광선에 3개월간 노출시켰을 때 비타민 E가 무려 70%나 감소했다고 해요. 따라서 기름 보관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실제로 기름을 바꾸신 후 건강이 크게 개선된 분들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기름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72세 김정순 여사님은 아침마다 버터를 발라 드셨다가 혈관 협착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올리브유로 바꾸자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안정되었습니다. 김정순 여사님은 평생 아침 식사로 버터를 발라 드시던 분이었어요. 하루에 버터를 약 20g 정도 드셨는데 이는 권장량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양이었죠.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다고 응급실에 오셨어요. 검사 결과 관상동맥 협착이 70%까지 진행되어 있었고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80, LDL 콜레스테롤이 200을 넘어서 있었어요. 혈압도 160에서 90으로 고혈압 상태였죠. 당장 스텐트 시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술 후 저는 여사님께 식습관 개선을 강력히 권했어요. 특히 버터를 완전히 끊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바꾸도록 했죠.
처음에는 맛이 없다고 하시면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며 꾸준히 실천해 주셨습니다. 3개월 후 검사 결과는 놀라웠어요. 총 콜레스테롤이 280에서 200으로 LDL 콜레스테롤이 200에서 120으로 급격히 감소했어요. 혈압도 140에서 80으로 정상 범위에 들어왔죠. 6개월 후에는 혈관 조영술에서 새로운 협착 진행이 전혀 없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1년 후 여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하시던 분이 이제는 등산까지 하실 정도로 활력이 넘치셨죠. 정기 검진에서도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단지 기름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이런 극적인 변화를 보신 거예요. 68세 박영호 어르신은 튀김 기름을 재사용하는 습관 때문에 소화불량에 시달렸습니다. 기름을 끊고 들기름을 사용하자 속이 편해지고 활력이 되살아났습니다. 박영호 어르신은 평생 전략 정신으로 사시던 분이었어요. 튀김 기름을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까워서 항상 서너 번씩 재사용하셨죠. 어느 날부터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면서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해 보니 만성위염과 함께 간 수치가 정상의 2.5배나 높아져 있었어요. ALT가 80, AST가 7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죠. 위내시경에서는 위 점막이 빨갛게 부어 있고 미란성 변화까지 보였어요. 특히 명치 부분에 심한 염증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자세한 식습관을 조사해 보니 문제가 명확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튀김 요리를 해 드시는데 기름을 계속 재사용하고 계셨거든요. 하루 재사용 기름 섭취량이 거의 30ml를 넘었어요. 이런 산화된 기름이 위장과 간에 계속 부담을 준 거죠. 저는 어르신께 당장 재사용 기름 사용을 중단하고 대신 들기름을 사용하도록 권했어요. 처음에는 경제적 부담을 걱정하셨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설득했죠. 들기름은 가열하지 않고 나물이나 국의 마지막에 넣어서 드시도록 했어요. 2주 만에 소화불량 증상이 눈에 띄게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한 개월 후에는 속 쓰림이 완전히 사라졌고 3개월 후 검사에서는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ALT가 30, AST가 25로 완전히 정상 범위였죠. 위내시경에서도 염증 소견이 거의 사라진 상태였어요. 6개월 후 어르신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셨어요. 소화도 잘 되고 식욕도 좋아지셨죠. 무엇보다 전체적인 활력이 되살아나서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하셨어요. 지금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시는데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정말 보기 좋아요. 이분은 조금 특별한 사례인데요. 75세 윤성자 여사님은 경미한 치매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고 가족들 이름도 가끔 헷갈리신다고 하셨죠. 신경과에서 경미한 인지 장애 진단을 받으신 상태였어요. 자세히 식습관을 조사해 보니 하루에 믹스커피를 5잔 이상 드시고 계셨어요. 과자나 빵도 자주 드셨고요. 계산해 보니 하루 팜유 섭취량이 무려 50g을 넘었어요. 이는 정말 위험한 수준이었죠. 저는 여사님께 팜유가 들어간 모든 식품을 끊고 대신 매일 들기름 한 큰술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드시도록 권했어요. 또한 등푸른 생선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도록 했죠. 3개월 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기억력이 조금씩 좋아지고 집중력도 개선되었다고 하셨어요. 6개월 후 인지 기능 검사에서는 MMSE 점수가 22점에서 26점으로 크게 향상되었어요. 1년 후에는 28점까지 올라갔죠. 가족분들도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예전에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고 약속도 자주 까먹으셨는데 이제는 그런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거든요.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시고 대화도 훨씬 자연스러워지셨어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기름 4가지는 버터와 마가린, 튀김 후 재사용한 기름,
파뮤, 시판, 정제 식용유입니다. 이 기름들은 트랜스 지방으로 인한 심장 위험, 독성 물질 축적, 만성 염증 유발, 혈관 손상 때문에 정말 위험해요. 반대로 꼭 드셔야 할 기름 4가지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들기름, 아보카도 오일, 코코넛 오일입니다. 이 기름들은 영양도 풍부하고 65세 이후 약해진 몸에 딱 맞는 안전한 기름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재사용 기름은 무조건 피하고 천연 기름을 선택하고 소량씩 생으로 신선하게 먹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기름으로 인한 건강 문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봤는데요. 기름 하나만 바꿔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실천해 주세요. 65세 이후의 건강은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기름 하나 제대로 고르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더 이상 잘못된 정보에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올바른 기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기름이라도 노년기에는 독이 되기도 약이 되기도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노후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노후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